대한득가무요. 타향봉고이니라. 대한 큰 가뭄에 단비를 만났다. 가뭄이 큰 가뭄, 작은 가뭄 뭐 이렇게 하겠어요? 비가 오랫동안 안 오면 그게 큰 가뭄이죠. 그렇죠? 오랫동안 비 구경을 못 했으니까 그때 오는 비는 더 달겠죠. 그렇죠? 늘 오는 비는 그만 왔으면 하는 거고. 비를 안 보다가 보니까 더 그것은 가무, 강조가 되는 거죠. 대니까 감, 이렇게. 타향에서 고인, 옛사람, 옛 친구를 만난다. 친구랑 학교 가면 만나고 이러면은 그 친구 만나는 맛이 안 나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타향에서 만나봐요. 그게 이제 친구의 아주 그런 정을 속속 느낄 수 있고 그런 거죠. 타향이니까 친구 만난 것이 더 정겹고 그런 거예요. 늘 만나면 그렇지 않은데. 가뭄이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비가 더욱 단 거고. 사람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죠. 늘 그냥 그저 그런 사람 되지 말고 누구한테나 이렇게 소중하고 누구한테나 필요하고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 고한 망우라 그래가지고 말을 고 발할 망자 비우자. 고한도 이게 말을 꽂자니까 이것도 가뭄이에요. 가뭄에 비를 바라다, 희망하다, 비가 왔으면 한다 이런 거라서 이것도 뭔가를 절실하게 바랄 때 고한의 망우 이런 말을 써요. 그러니까 가물에 비 바라듯이 이런 말 쓰는 거는 정말 간절하게 바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문을 보면은 또 농번사회 위주에서 농번사회에서 나온 말들이기 때문에 농사 위주로 된 것이 또 많아요. 그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농사 망치잖아요. 그것보다 또 더 절실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공부건 뭐건 다 그 먹을 것이 해결한 이후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물에 비를 바란다는 건 굉장히 절박하고 절실하고 그런 희망이에요. 그 다음에 화호 난화골이요. 지인 미지신이라. 화호, 호랑이를 그린다. 난화골, 뭐뭐 하기가 어렵다. 화골, 뼈를 그리기가 어렵다. 무슨 뼈냐면 호랑이 뼈. 그럼 호랑이 겉모습은 그려도 호랑이 속에 있는 뼈 그리기는 어렵다. 요 말은 뒤에 있는 말 하기 위해서 지인, 사람은 알아도 미지신, 그 속에 있는, 그 사람 속에 있는 마음을 알기는 어렵다, 알 수는 없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역시 사람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내 것도 다 내줄 필요도 없고 상대방도 잘 살펴야지 되고 참 중요한 거죠. 지인 미지신이니까. 수거불부해요. 언출난갱수라. 예. 물은 간다, 물은 흘러간다, 흘러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인생에다 비유하죠? 흘러가는 물을. 언출, 말은 출, 낼 출자 그러는데 말은 속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출은 날 출자, 나오는 게 출이에요. 말은 요 몸 속 안에서 나오잖아요. 입속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언출은 말을 하는 것이 되겠죠. 말을 한번 하면 난갱수, 다시갱, 고칠 경 그러거든요. 갱으로 보통 많이 새겨요. 다시 이렇게. 다시 걷어들이기 어렵다. 말 조심해라. 학문 천재보요. 탐물 일조진이라. 학문, 우리가 학문을 연마하고 그럴 때는 학문을 어떻게 써야 돼요? 문자를? 물을 문자예요. 물을 문자. 이렇게 학교 나와서 공부하고 어디 가서 배우고 이런 것도 내가 의문, 물을 것이 있으니까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고 배우는 것이 그게 이제 공부하는 그
방식이죠, 말하자면. 물을 문자가. 물을 문자. 꼭 매입을 통해서 질문을 하는 게 묻는 게 아니라 책을 보면서 모르는 걸 배우는 게 그게 다 물을 문자예요. 의문 나는 것을 익히고, 모르는 것을 익히고, 배우고, 이런 것이 학문. 그래서 물을 문자를 쓰고, 이거는 이제 글을 문이에요. 그렇죠? 학문. 글을 배우다. 글을 배우는 것은, 공부를 하는 것은, 천재보, 제자는, 예. 실을 제자죠? 근데 여기서는 1년, 2년이라는, 그렇게 쓰였어요. 이런 틀에 또 여러 글자가 있었는데, 수레가 있으니까 물건을 시타 그래서 실을 재 이렇게 썼던 글자였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 하는 해제자가 있어요. 이것도. 해제가 있어가지고 여기서는 해라는 뜻으로 한 해, 두 해, 1년, 2년 이런 뜻으로 쓴 거예요. 천년이라는 뜻이 천재인데 천년 그러면 역시 오랜 세월, 영원히 길이길이 그런 게 천재예요. 천년. 길이길이 보배구시를 한다. 보물구시를 한다. 탐물, 물건을 탐하면, 욕심을 부리면 일조, 하루아침에 티끌이다. 천재의 대가 되는 것이 일조. 천년이라는 길이길이 영원한 그 시간에 대가 되는 것이 일조, 하루아침이라는 짧은 시간이고 보물이라는 좋은 말에 대가 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티끌이에요. 그냥 없어져 버린 티끌이에요. 그러니까 실력 향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욕심만 부리면 그거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예요. 공부를 하면 영원히 길이길이 가질 수 있는 보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애들한테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그렇게 되겠죠. 문장 이태백이요. 필법 왕이지라. 네. 문장은 이태백. 그 태백이 자예요. 그리고 이름, 성명 그러면 이백 이렇게 쓰지요. 문장은 이태백. 문장했다면 이태백 정도는 돼야지. 그렇죠? 그렇게 내는 거예요. 그 정도 문장은 지어라. 문장했다면 이태백. 그 정도는 돼야지. 글씨 썼다면 왕이지. 이 정도는 되라. 왕이지처럼 되라. 그래서 그렇게 이 이태백하고 왕이지를 존경하는 인물로 이 목표점을 그렇게까지 새기는 걸로 되는데 이태백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고 왕이지의 글씨가 제일 유명한 게 난정집 서예예요. 이 동진 때 사람인데 당시 이제 그 난초난자 정자정자 난정이라는 데에서 상사일은 이제 봄에 이 상사일이 되면 뱀사자가 들어가는 그 상사일이 되면은 냇가에 모여서 이제 몸도 씻어내고 그래서 1년에 애군을 씻어버린다. 이제 그런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상사일에 모여서 이렇게 씻기도 하고 곡수, 그럼 자연적으로 포석정은 인위적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만든 물줄기고, 자연적으로 난 곡수에다가 술잔을 띄워가지고, 그 잔이 돌아올 때까지 이제 시를 완성해서 내야지 되고, 안 그러면 벌칙으로 그 술을 마셔야지 되고, 이런 놀이를 하면서 이제 그 모아진 시가 있어요. 근데 그 시를 한 권으로 묶으면서 이러이러해서 아무개 모여서 이렇게 시를 짓게 되었다라는 서문을 왕이지가 썼는데 글씨도 잘 썼거니와 내용도 일품이고 그래서 아주 그 난정집서가 유명한데 글씨도 이렇게 글씨 쓴 그 붓도 유명해요. 서수필이라고 서자가 좀 이상하다. 지서자. 수염수자. 서수필. 쥐 수염을 가지고 묶은
붓이니까 쥐 몇 마리가 하여튼 희생이 됐겠어요. 한 자리에 붓이 되기 위해서는 쥐 몇 마리가 그게 희생이 됐을 때 쥐가 보면 끔찍한 소리겠죠. 수염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어쨌든 아주 그 붓으로다가 썼다 그러고 글씨 자체도 망고에 따라올 수가 없는 글씨려니와 내용도 또 그렇게 좋고 이 왕씨 집안에서 그게 계속 이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나중에 당나라 태종이 그것의 진가를 알아보고 그거를 이제 자기가 죽을 때에 내 무덤에까지 넣어라 이렇게 했던 그 작품이 바로 난정집 서인데 나중에 이게 도굴이 돼가지고 세상에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일설에 의하면 진본은 하나도 없다 그래요. 어쨌든 난이는 다 난정집 왕이집 글씨다 그러는데 진본은 하나도 없다. 이제 이런 소리 있고 다 진본이라 그러니까 진본은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해서 하여튼 그 세인의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이목을 끄는 그 글이 난정집 서의 이제 글씨인데 이제 그 왕이지는 글씨로서 그렇게 유명하고 동자들도 이태백처럼 되고 왕이지처럼 돼야지 된다. 이제 그런 큰 목표를 가지고 하는 인물이긴 한데 글씨를 물론 잘 써서 왕이지체다 유명해요. 그러나 그의 글씨는 그의 문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의 문장은 그의 인품에 비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래서 글씨가 더 돋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뭐가 들어가겠어요? 비교에 해당되는 불교. A 불여 B. A는 B만 못하다. 백문 불여 일견.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이만 못하다. 이렇게 불여 쓰거든요. 명심보감 하면서도 문장 나오면은 무척 많이 나와요. 뭐뭐만 못하다. 역시 마찬가지로 문 불여 인. 왕이지는 세상에 왕이지 그러면 글씨다 이렇게 하는데 알고 보면은 그 글씨는 문장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장만 못하다. 그런데 그 문장은 그의 인품에 비해서는 또 빛이 가려져요. 이러니까 글씨가 그렇게 유명한 거죠. 그러니까 글씨만 잘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런 게 내면으로다가 겸비가 돼야지. 그래서 우리도 잘 쓰는 그런 말이 있어요. 추사 김정희 추사께서 한 말이 만 권의 책이 속 안에 담겨져 있어야지 그림을 잘 그린다. 그런 기운이 나오고 그런 향이 나와서 그래서 글씨 쓰는 사람들이 그걸 따다가 서권기 문자향 이래야지 글씨가 되는 것이지. 그동안에 독서를 많이 한 그 기운으로다가 글씨가 나와야지 돼요. 어떤 보고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지만 그가 쓴 글자에 향이 있는 거예요. 저런 글씨들이 그럴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그냥 글씨라고 해서 그냥 붓끝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담겨져서 그런 기운과 그래야지만 향이 나는 거. 글씨 쓰는 사람들은 뭐 다 아는 말씀이실 거예요. 서권기 문자향에서. 예전에는 이렇게 전인교육, 이렇게 글 쓰는 것도 쓰는 것에 글자를 그냥 이렇게 그려내는 것에, 써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써내기까지의 그런 과정, 이런 전인교육이었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이렇게 일에서 분업이 되다 보니까 학문도 분파가 돼가지고 글 쓰는 사람은 글자만 쓰고, 그렇죠? 글 읽는 사람은 이제 책만 읽고, 책을 읽으면은 그래도 속안에가 쌓여져 있으니까 언젠가 좋은 글자를 쓰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데, 내가 손끝으로만 글자를 익혔다 그러면은 나중에 좀 허무해지죠. 그래서 다시 전통문화 연구회도 찾아와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그런 분들은 답답해서 찾아와서 묻고 배우는 거죠.
그러면 언젠가는 기운이 나고 향기가 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것 못 깨달이고 있으면은 어리석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석원기가 아니라 속기, 세속의 기운이 흐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마저 해보죠. 일일 부독서면 구중생형극이라. 이것도 독서할 때에 디귿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불독서 이래서 그러면 혀를 꽉 해야 돼서 힘들어요. 부독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면 하루라는 것은 강조하느냐고 하루라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이 만에 가시가 돋는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늘 책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독을 하고 그렇게 읽는 것이 책을 읽다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읽었으니까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되뇌이고 그 다음에 화유중계일이나 임무갱소년이라. 꽃택에는 있다. 중자는 무거울 중자는 거듭중. 이중, 삼중, 다중 그럴 때 중자가 거듭중자예요. 이중, 삼중 그럴 때 중자를 무거울 중자 쓰거든요. 그런데 무거울 중자에 이렇게 거듭중자가 있어요. 그래서 꽃은 중, 거듭, 다시 개. 꽃이 나왔으니까 개는 피는 거예요. 개와 꽃이 피다. 다시 필 날이 있다. 지고 또 지고 지고 또 지고. 그러나 사람에게 있어서 꽃에 해당하는 소년 시절은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사람은 다시 소년이 되지 못하지요. 소년이 될 수 없다. 소년이었을 때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백일 막 허송하라. 청춘 부재되니라. 네, 100일 그러면 100일장 하는 100일인데 환한 낮, 대낮이죠.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움직여서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대낮이에요. 예전에는 밤에는 이제 깜깜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못하는 거. 대낮에 뭔가를 활동하고 있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이거를 헛되이 보내지 말아라. 그 시간을. 청춘은 다시 오지 않는다. 그래서 역시 사자수와 끝 마무리처럼 추구도 이렇게 해서 열심히 공부해라. 이런 걸로 맞춰졌어요.